자, 수업 시작합니다. 화학 시간이고요. 화학 책은 물질과 에너지라는 책입니다. 책 페이지는 10페이지고요. 첫 번째, 기체의 성질부터 출발합니다. 됐어요? 나 봐. 기체의 성질. 그래서 오늘은 다 기체 얘기를 할 거고 사람 얘기 좀 할 건데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책에서 어떤 전제 조건을 깔고 가. 어떤 전제 조건을 깔고 가냐면 이 책은 학생들이 기체가 뭔 줄 안다는 전제 조건에 책이 만들어졌어. 근데 내가 아이들을 오랫동안 가르쳐 보면 보통 일반 학생들은 기체가 뭔지 모르는 애들이 대부분이야. 기체가 뭔지 몰라, 사실. 물어볼까, 진짜? 기체가 뭔지 아는지? 됐니? 연하야? 연하래. 연아야, 기체가 뭐야? 우리 얘기해보자. 기체가 뭐니? 연상도 아니고 연한데. 썰렁했다. 됐니? 기체가 뭐야? 할게. 지금부터 기체의 정의를 알고 공부를 하면 굉장히 쉽단다. 나보자. 기체 하기 전에 우리는 뭐라 그래? 고체 또는 액체. 기체. 우린 이 세 가지를 다 배울 거야. 이 세 가지를 우리 뭐라 부르지? 상태라고 부르는 거야. 됐니? 이런 걸 상태라고 하는 거야. 그 상태 중에 기체에 대한 질문을 한 거지. 됐니? 그럼 기체가 뭐야? 송우야, 자, 봐. 고체가 뭐냐면, 고체부터 하자. 고체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세상의 모든 물질이야. 뭐 한다? 서로 당긴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서로 당기는 거야.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서로 당기는 거야.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제 이름이 있지. 이름이 있지. 뭐라고 있어 이걸? 입자간의 인력이라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서로 당겨. 이걸 뭐라 부른다고? 인력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니? 또 하나 있지. 뭐가 있지?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이 입자는 스스로 뭐하자? 운동하는 거야. 스스로 운동한다고 해서 이걸 운동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야.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이 두 가지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이 성질이 없는 건 없어. 그럼 고체의 정의는 뭐냐면 입자간의 인력이 운동 에너지보다 무한히 커. 그러니까 입자간의 인력이 이 운동 에너지 K보다 무한히 커. 무한히 크다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입자가 떨어져 있을 수 없다라는 거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그 고체는 입자들이 다 이렇게 붙어 있는 거지. 이 분필은 고체지. 한준아, 이 분필은 고체지. 자, 이제 물어보자. 한준아, 분필이 왜 고체인 거야? 인력이 운동 에너지보다 무한히 커서 고체고, 고체는 입자들이 운동할 수 없기 때문에 뭘 가져? 형태를 지니는 거지. 이게 고체야. 그럼 액체는 어떨까? 우리는 무엇을 액체라 그럴까? 입자간의 인력이 운동 에너지와 어때야 돼? 비슷한데 인력이 좀 더 커. 그러니까 인력이 조금 커. 그러니까 인력이 크니까 이 운동 에너지가 무한히 크지 않기 때문에 도망갈 수는 없는데 인력이 어느 정도 크니까 도망은 못 가도 운동 에너지가 있어서 뭐 하는 거야? 붙지도 못해. 알겠니? 마치 무슨 상태가 되는 거야? 고체, 인력과 운동 에너지가
엇비슷한데 누가 더 커? 인력이 더 큰 거야. 그래서 날아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붙지도 못하고 마치 니들 같아. 근데 공부는 잘하고 싶지. 대학도 잘 가고 싶어. 그래서 학원은 와. 공부는 잘하고 싶고 대학은 잘 가고 싶으니까. 그래서 학원은 와. 근데 놀고 싶지. 그래서 학원에 와서 놀아. 분명히 대학 가고 싶고 공부 잘하고 싶으니까 학원은 왔어. 그지? 그러니까 인력이 더 큰 거야. 뭐 공부하고 싶은 인력이. 근데 와서 뭐해? 놀아. 알겠죠? 여러분들 비슷하네. 됐어요? 이런 걸 액체라 그래. 그래서 액체는 얘처럼 특정한 모양을 가질 수가 없어. 운동 에너지가 있으니까 움직여 다녀. 움직이는 거야. 얘네들 막 움직이겠지. 그 특정한 모양을 가질 수 없는 이유가 뭐야? 움직이니까. 알겠니? 그 뭐에 따라 달라져? 그치, 담는 용기에 따라 달라지지. 그 용기의 모양이 액체의 모양이 돼버리겠지. 됐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겠어? 물, 우유, 뭐 이런 것들. 선생님 먹는 알코올, 됐니? 맥주, 됐니? 소주, 됐니? 됐어요? 예. 너 오늘 기체한다 그랬잖아. 그럼 기체는 뭐야? 기체는 인력과 운동 에너지가 있는데 뭐가 운동 에너지가 무한히 커. 무한히 큰 거야. 그래서 우리는 기체를 논할 때 이 값이 너무 크고 이 값은 너무 작지. 그래서 기체를 논할 때 기체 입자간의 인력을 뭐한다? 무시한다라는 단어가 나와. 그 기체의 정의를 내릴 때 기체의 입자간에 운동 에너지를 갖는다 이런 얘기가 나와. 즉 무슨 뜻이야? 인력이 너무 커서 말을 잘못 나갔잖아. 운동 에너지가 너무 커서 인력을 뭐한다?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강의실의 기체가 어때? 가득 있지. 근데 얘네들은 인력이 없지. 무시할 만큼 작지. 그러니까 이 기체는 끊임없이 뭐 하겠어? 이 안에서. 그렇지. 운동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끊임없이 운동하기 때문에 기체를 논할 때 기체의 부피는 기체 자체의 부피는 뭐 하겠어? 없어. 이것도 역시 무시당해. 왜? 여기에 산소 기체 있지. 분명히 있을 거야. 됐니? 근데 얘가 끊임없이 뭐 하겠어? 움직이겠지? 그래서 기체의 부피는 뭐의 부피로 대체된다? 담고 있는 용기의 기체가 곧 뭐의 기체가 되는 거야? 기체의 부피가 되는 거야. 왜 그러겠어? 끊임없이 이 기체가 뭐 하기 때문에 그래?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 알겠니? 그러면 다르게 생각해도 좋아. 이거 또 봐. 그러면 이 안에 기체가 끊임없이 뭐 하겠어? 움직이겠지.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런데 기체는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공간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럼 실제로 가득 찬 거야, 아니야? 그렇지. 실제로 가득 찬 건 아니잖아. 그러면 기체가 차지하는 공간은 그 기체의 부피이면서 사실은 무슨 공간이기도 해? 빈 공간이기도 하지. 사실은 빈 공간이야. 그 빈 공간인 걸 어떻게 알아? 그렇지. 우리 강의실은 지금 어때? 산소나 질소라는 기체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지? 알겠니? 근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연기를 피우면 연기라는 그 기체가 다시 어때? 이 강의실을 가득 또 채울 수도 있지. 왜 그러겠어? 사실은 기체가 가득 차 있는 것 같지만 기체는 끊임없이 운동하니까 빈 공간이 있는 거지. 고체는 그런 일이 안 되겠지. 여기다가 고체를 갖다 내가 가득 채워놨어. 됐니? 고체를 가득 채워놨어. 됐니? 근데 이 고체는 그 고체의 부피가 곧 공간의 부피가 되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여기다 고체를 다 채우면 다른 고체를 다시 집어넣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기체의 정의는 알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한테 지금부터 기체를 가르칠 건데 기체가 뭐야?
그걸 알아야 지금부터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체는 바로 뭐야? 끊임없이 뭐 하는 놈들이야? 움직이는 거야. 이유는 입자간의 인력보다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무한히 커서 그러는 거야. 이해됐니? 그리고 이왕 시작했으니까 조금만 더 갈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고체, 액체, 기체를 배울 거야, 앞으로. 그럼 봐라. 이 인력은 그 입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값이야. 그러니까 그 인력은 그 입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값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어? 그렇죠. 우리는 운동 에너지만 변화시킬 수 있는 거야. 알겠니? 그럼 그 운동 에너지는 뭐에 비례할까라는 건데, 그 운동 에너지가 뭐에 비례하냐면 절대 온도 T에 비례하는 거야. 온도에 비례하는 거야. 절대 온도에 비례. 절대 온도에 비례하는 거야. 됐니? 그럼 봐라. 내가 고체인 어떤 입자가 있다. 뭐 할까? 고체인 입자. 뭐 할까? 그래, 얼음 합시다. 얼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걸로 얼음 합시다. 얼음. 됐니? 그러면 얼음이라는 건 그 물 분자와 물 입자 H2오겠지? 이 H2의 인력이 뭐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 운동 에너지보다 더 크기 때문이겠지? 그럼 내가 온도를 점점 높여. 온도를 점점 높이다가 이 인력이 운동 에너지가 이 인력보다 커지는 그 순간이 오겠지. 또는 거의 같아지는 그 순간이 오겠지. 됐니? 그럼 그 운동 에너지가 커지는 그 순간 고체가 뭘로 바뀌겠어? 액체가 돼서 이 입자들이 뭐 할 수 있어? 돌아다닐 수 있겠지. 인력을 끊고 돌아다닐 수 있겠지. 그때의 그 온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 그게 녹는 점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녹는 점인 거야. 그러니까 녹는 점 배울 때 니네 중학교 때 배웠을 건데 물질마다 다 뭐야? 고유한 성질이라고 배운 거지. 물질마다 녹는 점이 다 달라. 물질마다 녹는 점이 다 다른 이유는 뭐 때문이겠어? 물질마다 입자간의 인력이 다 다르기 때문인 거야. 그럼 앞으로 너희들이 나한테 이런 걸 배울 거란 말이야. 그럼 더 해볼까 여기서? 어떤 애는 인력이 엄청 큰 새끼 있잖아. 알겠니? 인력이 엄청 큰 새끼 있어. 뭐가 있을까? 그래, 이온성 물질. 우리 얼마 전까지 배운 거. 대표적으로 뭐 있을까? 소금, 염화나트륨. 염화나트륨은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야. 그 얘네들의 인력은 전기적 인력이야. 그러니까 인력이 어마무시하게 세지. 그러니까 소금을 뭘로 만들려면? 그렇죠. 액체로 만들려면 가열해서 이 인력을 끊을 때까지 온도가 높아져야 되는 거야. 됐니? 그래서 물의 녹는 점은 0도지. 소금의 녹는 점은 801도야. 800도라고 합시다. 801도나 800도나. 알겠니? 그 물의 녹는 점은 0도인데. 됐니? 얼음이라고 합시다. 얼음의 녹는 점은 0도인데. 소금의 녹는 점은 800도잖아. 왜 그런 거야? 인력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상을 배울 거야. 고체, 액체, 기체. 아, 그러면 녹는 점, 끓는 점 이런 걸 배우겠지 우리가. 됐니? 녹는 점, 끓는 점은 전부 다 누가 결정하겠어? 입자 간의 인력이 결정하구나. 상식적으로 입자 간의 인력이 세.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은 거야. 알겠니? 녹는 점, 끓는 점이 낮아. 입자 간의 인력이 약한 거야. 알겠니? 그래서 산소의 끓는 점이 마이너스 196도인가 그래. 그럼 196도의 얼마야? 끓는 점이라고. 됐니? 됐어? 그리고 어떻게 돼? 입자 간의 인력이 얼마나 작냐고. 마이너스 196도. 소리. 마이너스 196도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됐니?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기체 배우러 가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은 전부 다 뭐야? 다 결론이 난 거란 말이야. 됐니? 그래서 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태가 결정되는구나 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제 기체 갑니다. 아, 기체가 입자 간의 인력이 입자의 운동 에너지보다 무한히 작다. 운동 에너지는 무한히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니? 물론 지금 말한 게 고체, 액체, 기체의 뭐야? 결론인 거지. 이런 결론을 얻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얻은 거야. 알겠니? 그 과정을 지금부터 가려고 하는 거야. 됐습니까?
됐어요? 자, 우리 책에는 기체부터 가니까 선생님도 기체부터 갑니다. 첫 번째, 기체의 압력. 기체 압력. 기체 압력. 우리 이거 중학교 때 나와. 근데 중학교 때도 나오는데 중학교 때 배웠어, 기체 압력?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에서 처음으로 나왔을 거야. 톨리첼리가 기체 압력을 측정하기도 해. 근데 문제는 그때 배웠을 건데 중학교 선생님들이 이거 원리를 설명해 주는 선생님들이 별로 없어. 알겠니? 그래서 내가 오늘은 원리를 한번 설명해 주려고 해. 기체 압력은 뭐냐라는 거냐면 기체 분자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야. 다시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라는 건 아까 우리는 결론 배우고 왔어. 기체는 뭐야? 됐니? 끊임없이 뭐 한다는 거야? 운동한다는 거야. 그러면 기체가 끊임없이 운동하기 때문에 얘가 가서 벽에 가서 맞겠지. 맞고 또 튕겨져 나오기도 하겠지. 또 튕겨져 나오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이 기체들이 끊임없이 가서 어때? 벽을 때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이 기체들이 지금 이 벽을 막 때리는 거야. 이 기체들이 지금 선생님의 몸을 계속 때린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압력은 뭐냐?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단위 면적당 기체들이 와서 충돌하는 횟수. 충돌하는 횟수.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압력이 크다라는 건 기체들이 와서 많이 때린다라는 거고, 압력이 작다는 건 무슨 뜻이야? 그치? 기체들이 와서 나를 많이 안 때린다는 소리야. 알겠니?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기체는 끊임없이 운동한단 말이야.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갖거든. 그래서 끊임없이 운동하니까 벽에 충돌할 수밖에 없지. 그걸 우리 뭐라 부르는 거야? 압력이라고 하는 거야. 그 압력을 최초에 어떻게 측정했느냐라는 거지. 그걸 대기압을 최초에 측정한 사람들이 있어. 물론 우리는 결론 다 내서 결론만 배우겠지만 이 톨리첼리의 결론 굉장히 중요한 거야. 다 알고 있는 거지. 중2 땐가 배우잖아. 그래서 설명을 한번 해줄게. 뭐 나오는데 요 그림이 낫겠다. 요 그림만 좀 확대하자. 톨리첼리의 생각이야. 이렇게 톨리첼리의 생각인 거지. 됐니? 그 당시에 1m짜리 수은관이야. 1m짜리 유리관에 수은을 가득 채워서 마개를 막아놓은 거야. 알겠니? 1m야. 요만하겠지? 수은을 가득 채우고 마개를 막았어. 그리고 이걸 수조라 그러는데 이 수조에다도 가득 수은을 채운 거지. 됐니? 그리고 거꾸로 뒤집고 요 마개를 열어. 근데 톨리첼리는 이 마개를 열면 이렇게 생각한 거지. 이 수은이 어디까지 떨어질 거라는 거야? 그럼 바닥까지 다 떨어질 거라고 생각한 거지. 왜 바닥까지 다 떨어져야 돼? 그래, 저 수은도 중력을 받을 테니까. 그 수은의 중력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돼? 떨어져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러겠지 하고 실험을 했는데 뭐 우리 결과는 다 알고 있잖아. 다 떨어지지 않고 어디까지만 떨어지다 말아. 그래, 한 76cm 정도 되면 떨어지다 멈춰. 이걸 발견하지. 뭐야? 왜 떨어지다 말아? 아니 이게 다 떨어져야 되는데 한 76cm 떨어지더니 떨어지다 말더라는 거야. 왜 저 수는 남아있을까? 환장하겠네. 그래서 상상한 거고 생각한 거고 그리고 결론 냈지. 왜 떨어지다 남지? 자, 봐. 톨리첼리의 이론은 이거야. 여기에 수은이지. 수은관을 노란색으로 해볼게. 수은관이겠지. 됐니? 수은 떨어지는 건 노란색이야. 빨간색으로 해보자. 76cm까지 떨어졌지. 떨어졌을 거 아니야. 됐니? 그러면 첫 번째 봐. 여기 안에. 요 안에는 됐니? 기체가 있어 없어? 없지. 아까 왜 1m까지 어때야 돼? 수은을 가득 채웠고 그걸 뒤집은 다음에 뚜껑을 마개를 뺀 거지. 그러니까 기체가 들어갈 수는 없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뭐가 돼야 돼? 일단 진공이야. 일단 진공이야. 그러면 요 높이를 측정해 봤는데 요게 딱 76cm 정도 되더라는 거야.
76cm. 왜 안 떨어져? 참 환장했네. 왜 안 떨어지는 거야? 얘는 중력을 안 받아? 그럴 리도 없잖아. 왜 안 떨어지는 거야? 아마 이래서 안 떨어진 것 같아. 왜? 이 수은이 아래로 빠져나왔다면 이 빠져나온 양만큼 요 수조면에 있던 수은이 어때야 되겠어? 올라와야겠지. 얘가 올라와야 내려온 만큼 올라올 거 아니야. 전체 수은의 부피는 일정해야 될 테니까. 그러면 얘가 안 떨어진다는 건 요 수조면에 있는 수은이 안 올라온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 안 올라오는 거야. 다른 말로 하자면 못 올라오는 거지. 그럼 왜 못 올라오겠니? 라는 거지. 아마 여기서 누가 누르고 있구나? 공기가. 여기서 누가 누르고 있구나? 공기가 누르고 있구나 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 바깥쪽에서 공기가 누르는 힘은 됐니? 요 위에 수은이 76cm 높이 전에는 내려왔는데 76cm가 딱 되는 순간 못 내려오는 건 이 76cm의 수은이 받는 무슨 역과 중력의 크기와 됐니? 여기서 올라가려는 힘의 크기가 같을 것이고, 그럼 얘가 올라가려는 힘과 여기서 공기가 누르는 힘이 같을 테니 요 면이 정지돼 있구나. 그럼 이 공기가 누르는 압력은 76cm의 수은 기둥이 받는 중력과 같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야. 알겠니? 최초의 무슨 측정이야? 대기압을 측정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대기압을 측정할 때 어떻게 해? 이렇게 쓰는 거야. 76cm. 수은 기둥이 받는 중력과 같다. 그래서 76cm 수은 기둥. 저걸 읽을 때 뭐라 그래? 76cm 수은을 바라고 읽어. 76cm 바. 또는 이걸 센치를 밀리로 바꾸면 얼마야? 760 밀리로 바꿔서 밀리바라고 읽는 거야. 밀리바. 이게 최초에 측정된 바로 뭐야? 대기압인 거야. 이게 압력인 거지. 기체의 압력인 거야. 물론 지금은 이제 다른 단위법을 쓰지. 그래서 이런 건 나머지 생략이야. 그래서 다른 단위법을 쓰면 뭐야? 1013 헥토 파스칼이야. 됐니? 지금은 이제 파스칼이라는 단위를 써서, 그래서 우리는 1기압을 우리 뭐라 그래? 1013 헥토파스칼이라고 하는 거야. 1013 헥토파스칼. 1013 헥토파스칼이면 어느 정도냐면, 너희들 파스칼이라는 단위는 뭐냐면 가로 세로 1m에 받는 힘을 말해. 파스칼은 제곱미터야. 됐니? 그래서 가로 세로 1m당 받는 힘. 여기서 헥토는 무슨 뜻이야? 접도 100이고, 그러면 이걸 바꾸면 얼마야? 101300 됐니? 뉴턴 퍼 제곱미터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가로 세로 1m당 1, 10, 100, 1000, 만, 10만 뉴턴에 대기압을 받아. 그러니까 너네 대기압 세 안 세? 어마무시하게 센 거야. 너네 10만 뉴턴이야. 이걸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약 10뉴턴이 1kg이니까 약, 알겠니? 그럼 얼마야? 10130 kg 정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로 세로 1m 안에 1, 10, 100, 1000, 만 kg 정도, 1130kg의 공기의 질량이 누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머리 위에 약 10,000kg의 공기가 너희들을 누르고 있단다. 알겠니? 그래, 너네 대기압 엄청나게 큰 거야.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걸 우리는 대기압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그려서 그래? 다시 설명해 주면 이 바깥쪽에 기체 분자들은 끊임없이 뭐 하겠어? 운동하겠지. 그럼 끊임없이 운동하는 새끼들이 끊임없이 이 수면 아니지? 뭐라 그래? 수면을 끊임없이 갖다 때리는 그 압력이 이만큼 되더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걸 대기압이라 그러고, 대기압 또는 기체의 압력은 왜 발생하는 거야? 기체가 끊임없이 뭐 하기 때문에 그래? 운동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야. 기체가 운동하지 않는다면
그렇지. 대기압은 발생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기체의 성질 가장 1번이 뭐야? 압력이고 그 압력을 알려면 기체가 뭔 줄 알아야 되는 거지. 끊임없이 뭐 한다? 운동한다. 기체는 끊임없이 운동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하나 더. 앞으로 우리는 그러니까 뭘 보게 될 거냐면 이런 그림을 정말 많이 보게 될 거야. 이 그림이야. 이 그림. 종이야. 봐봐. 이 그림. 이 그림이 엄청 많이 보게 될 건데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이걸. 이 그림. 됐니? 봐봐. 이 그림 방금 했던 건데 똑같은데 이 그림을 조금만 더 무진장 자주 보게 될 거라서 이 그림을 어마무시하게 보는 거야. 자, 봐. 여기가 수은인데 이걸 J자관이라 그래. 또는 U자관이라고도. 얘는 U자처럼 생겼으니까 얘는 U자관이라고 읽읍시다. 됐어요? 근데 U자관의 수은의 높이가 어때야 돼? 달라. 다르지? 그러면 어디서 압력이 같을까라는 거지? 어디가 압력이 같은 거야? 요 지점이 압력이 같은 거야. 즉 수은관의 높이가 낮은 요 지점과 정확하게 수평을 이루는 요 지점에 압력이 같은 거야. 됐니? 그러면 요 지점의 압력이라는 건 잘 봐. 이 안에 기체가 있대. 이 안에 기체가 뭐 있겠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 안에. 그럼 오늘 배운 대로 뭐라 했어? 기체는 끊임없이 오는데 운동하겠지. 막 돌아다니겠지.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그러면 이 다니는 기체가 어때야 돼? 끊임없이 이 벽을 갖다가 때리겠지. 됐니? 끊임없이 이 기체들이 이 벽을 갖다 때리는 거겠지. 그러면 이 벽을 때린다는 말은 무슨 뜻 말로 돼? 우리말로 바꾸면 누른다라고 표현해 봅시다. 누르겠지. 누르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그 누르는 힘이 세서 누구를? 이 수은 기둥을 높여버린잖아. 알겠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거 있지? 여기에 뚜껑이 열렸느냐 닫혔느냐가 핵심 포인트야. 시험 문제 볼 때는. 저 뚜껑이 열렸느냐 닫혔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 왜? 현재 저거 그림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뚜껑이 열렸네. 와우. 뚜껑이 뭐 있어? 열렸네. 그럼 뚜껑이 열렸다는 건 무슨 뜻이야? 아, 여기에도 뭐가 있구나라는 거야. 기체가 가서 때리겠지. 기체가 가서 때리겠지. 근데 아까 요 지점과 요 지점이 뭐가 다르서? 압력이 같다 그런 거지.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야 돼? 수은의 요 높이가 누르는 무슨 역도 있겠어? 중력도 있겠지. 됐니? 수은이 받는 중력도 있을 거 아니야. 됐니? 또는 이것도 뭐라고 표현해? 수은이 누르는 압력도 있을 거 아니야. 알겠니? 그러면 여기가 압력이 같으니까 식은 이렇게 아주 쉽게 써있네. 이 기체의 압력은 P, 압력의 약자야. 기체의 압력은 여기서 같으니까 뭐랑 같아? 수은 요 H 높이 여기다 썼네. 그냥 대기압 먼저 쓸게요. 대기압에다가 수은이 요 H만큼 됐니? 수은 H만큼의 밀리바 아이고야 밀리미터 많이 써. 바의 수은이 누르는 압력과 대기압을 합친 압력이 이 기체의 압력과 같겠지. 무슨 말 이해 갔어요? 됐니? 이해가? 지금 뭐 설명하고 있는 거야? 기체의 성질 제1번 압력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 기체는 뭐 하기 때문에 그래? 끊임없이 운동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또 이런 헛소리 하시면 안 돼. 현나야, 선생님 기체가 그럼 저를 계속 때리겠네요. 그거 때리지. 근데 저 왜 못 느껴요? 죽여버린다겠니? 느껴 못 느껴? 느끼는 거야 너희들은. 다만 우리 인간은 모든 감각이 계속 연속적이 되면 어떻게 돼? 그 감각에 대하여 뭐 해버리는 거야? 순응한다 그러는 거야. 모든 감각, 인간의 감각은 대기압을 느껴 못 느껴? 느끼는 거야. 느끼고 있는데 그 감각이 계속 지속되면 그 감각을 계속 느끼는 게 아니라 이제 뇌에서 뭐라 그래? 이건 당연하다 그래서 그 감각을 뭐 해버린 거야? 순응한다 그러는 거야. 알겠니? 그러다 언제 느껴? 그게 변하면 느끼겠지. 여러분들 비행기를 타러 올라가거나
산 꼭대기로 가거나 이런 데 가면 기압이 변하지. 그때 내 감각이 느껴지는 거라고. 내 말 이해됐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대기압을 느끼고 살지만 그게 연속적으로 느껴져서 못 느낀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뭐 그건 생물적 요구니까. 됐어요? 기압 알겠니? 이제 기압. 왜 발생하는지 알겠지? 뭐야? 이해됐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엄청 중요해. 지금 했던 건 기체의 성질 제1번째 압력이었습니다. 엄청 중요한 거야, 압력은. 그래서 압력이야. 오케이. 뭐 여기가 또 봐. 그럼 얘는 높이가 같은 요 지점이 압력이 같은 거야. 그럼 이 기체의 압력과 여기서 누르는 압력이 같은 건데 지금 여기 뚜껑이 열려 있네. 뚜껑이 열려 있지. 그럼 여기서 무슨 기압 있겠어? 대기압 있겠지. 그럼 이 대기압과 이 기체의 압력은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그 다음에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수를 좀 추가했다 그러네요. 그럼 아주 쉬운 거야. 이렇게. 됐죠?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여기 압력과 그 다음 어때? 여기 대기압 있네요. 대기압에다가 수은 요만큼의 높이를 더한 수은 기둥에 누르는 압력을 더하면 이 기체의 압력과 같아지겠죠. 역시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됐니? 또 요 압력이 추가된 모양이네요. 그러면 부피가 요만큼 줄어들겠네요.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압력을 측정하고 부피를 측정하는 거야. 됐죠? 이해됐죠? 자, 갑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또 중요해진 거야. 기체. 오늘 선생님이 시간이 조금 많이 됐는데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 세 사람. 세 사람 얘기를 할 거야. 종이야. 세 사람 얘기할 거야. 종이야. 선생님이 세 사람 얘기할 거라고. 종이야. 선생님 몇 사람 얘기한다고? 세 사람. 나랑 친했던 사람들인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은 누구야? 보일이야, 보일. 근데 너무 쉬워서 이 보일도 마찬가지야.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 들어봤던 사람들 이름이야. 중학교 때 보일도 다 나왔었어. 기체에 대해서 우리가 중학교 때 한 번씩 다 다루거든. 됐니? 자, 보일 갑니다. 사람 이름도 외워야 돼. 뭐 조금 쉬워서 보일은 조금 쉬워서. 보일은 뭐한 사람이야? 이 사람의 이름은 왜 외우냐면 이따가 문제 풀 때 나올 텐데 어떤 현상을 줘. 시험 문제에서 현상을 주고 그 현상은 보일의 법칙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물어볼 거야. 또는 반대로도 물어볼 수 있어. 다음 중 보일의 법칙과 관련된 현상을 찾으래. 그러니까 보일의 법칙은 뭔지 알아야 되는 거지. 자, 갑니다. 보일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는 결론을 배웠으니까 아까 우리 뭐라 그랬어? 기체는 끊임없이 뭐 한다 그랬어? 운동한다 그랬었지. 그러면 이 기체가 차지하는 요 부피는 실제 기체의 부피야? 기체가 운동하고 있는 공간의 부피야? 기체가 운동하는 공간의 부피가 되는 거지. 됐니? 그럼 보일이라는 사람은 이게 실제 기체의 부피가 아니라 기체의 공간의 부피라면 그럼 압력을 2배로 가하면 어떻다는 거야? 압력을 2배로 가하면 누르는 힘이 2배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압력이 P야. 그럼 압력이 2배가 돼서 2P가 되자고 이렇게. 압력을 2배로 한다 그러면 저게 실제 기체의 부피라면 고체처럼 내가 압력을 가한다 그래서 고체의 부피는 변할 수가 없잖아. 근데 기체는 끊임없이 운동하기 때문에 그 공간의 부피는 실제 기체의 부피가 아니라 기체가 운동하는 부피라 그랬었지. 그 압력을 가하면 어떻게 돼서 부피가 줄어든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압력이 2배 되면 부피는 얼마 되겠어? 2분의 1배 되겠지.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잖아. 여기 V면 여기 얼마가 돼야 돼? 2분의 1 V가 되겠죠. 뭐 이런 거. 됐니? 그럼 압력이 4배 되면 부피는 4분의 1배 되겠지. 그래서 보일이라고 해서 너무 쉬운 거잖아. 그래서 보일이라는 분이 뭐라 그랬어? 압력과 기체의 부피는 뭐하다? 반비례하다 그랬었지. 압력과 기체의 부피는 반비례하는 거야. 그걸 식으로 쓰면 이렇게 쓰는 거야. 압력과 기체의 부피는 반비례합니다. 식을 쓰는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뭐만 쓰면 돼? K 값을 쓰면 돼. 이 K는 무슨 뜻이야?
그냥 일정한 값이 나온다. 일정한 상수값. 얼마인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압력과 부피를 곱하면 무슨 수가 나와야 돼? 그렇죠. 그냥 일정한 값이 나오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내가 압력 곱하기 부피는 1이라고 하면 여기서도 압력 곱하기 부피 얼마 나와야 돼? 1 나와야 되겠지. 됐어요? 그래서 이걸 읽을 때 뭐라 그래?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해요. 무슨 법칙이에요? 보일의 법칙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그래프로 고치면 어떻게 돼요? 아이, P일 때 V면 2P일 땐 2분의 1V일 거고 4P일 땐 4분의 1V겠지. 왜? 곱해서 같은 값이 나오면 돼야 되니까. 굳이 식으로 쓰면 그렇다라는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보일이라고 하는 거야. 보일. 자, 보일은 뭐한 사람이야? 압력과 기체의 부피를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상 나오는데 이건 시험에 나와도 너무 쉬우니까 봐. 현상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여러분도 학교 내신에서 얘가 나올 수 있지. 헬륨 기체를 띄워 풍선을. 헬륨 기체 사 봤니? 한준아, 에버랜드 가봤지? 에버랜드 가서 헬륨 기체 사면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가지? 올라간 다음에 어떻게 돼? 안 사봤구나. 그치? 올라간 다음 똥! 헬륨 기체 사봤어? 안 사봤어? 애들이 형편이 좀 어려워서 나인 어때? 사봤어? 형편들이 좀 좋은 애들이 없네. 우리 연하. 다음에 연하 사귀면 어떻게 해야 돼? 헬륨 기체 사줘야 돼. 애기니까. 사봤어 너는? 사봤어? 얘 형편이 좋은데? 그걸 손에 놓치면 어떻게 되겠어? 일단 올라가요. 올라간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간 다음에 터져. 됐어? 인싸 올라가면 왜 터져? 올라가면 터져. 그치? 왜 터져? 하늘 위의 압력이 지상 압력보다 훨씬 더 작지? 그런 거 왜냐고 여기서 물어보면 안 돼. 나 지금 고2 수업 중이야. 알겠니? 고2 수업 중인데 하늘 올라가면 기압이 작아져. 근데 손 들더니 왜요? 그래버리면 나 어디다 수업을 마쳐야 될지 몰라. 알겠니? 그래서 하늘 올라가면 기압이 작아지지? 그러니까 풍선이 요만했던 게 하늘 올라가면 어떻게 돼? 이따만해지겠지. 됐니? 근데 풍선이 뭐 무한대로 커질 수는 없겠지. 그래서 터져 버리겠지.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조금 이상한 얘기 하지만 조금 우리가 뭐 이런 지식들이 좀 부족할 때 뭐 했어? 올림픽이나 요즘 월드컵 하고 있지? 월드컵 개막식 같은 데서 뭐 올려? 막 풍선을 막 수천 개 막 쏘아 올리는 퍼포먼스를 했었단 말이야. 알겠니? 지금 그거 하면 어떻게 돼? 난리 난다 알겠니? 환경단체에서 지금 뭐 그거 만약에 조금 풍선 불어서 올린다든가 큰일 나. 알겠니? 왜 그러겠어? 그 고무 풍선이 하늘로 올라가면 다 터지겠지. 터진 다음에 그 고무 풍선 찌꺼기들이 그치 땅 어딘가 다 떨어져서 오염을 일으킬 수 있겠지. 그래서 요즘은 하늘에다 풍선을 날리는 그런 행사는 다 없어졌단단다. 알겠죠? 예전에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했었지. 됐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얘기 안 해줘도 되겠지? 물속에서 잠수부의 호흡. 물속에서 잠수부의 호흡. 혹시 모르니까 무슨 뜻인지만 잠깐 얘기해 줄게. 이게 물속이야. 그럼 이게 물인데 물에도 뭐 있어야 돼? 일기압에 대기압이 있어. 그리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수압도 있지. 물이 누르는 압력을 수압이라 그래. 그 수압은 약 10m 수압이 10m의 수압이 대기압 1기압과 같아.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들이 한 10m 정도 들어가서 이거 한 10m다. 한 10m 정도 들어가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헤엄을 치고 만약에 스킨스쿠버 장비를 끼고 뭐 이렇게 헤엄을 치고 있다 그러면 너희들은 10m 안에 들어가면 몇 기압의 압력을 받겠어? 2기압의 압력을 받겠지. 대기압 1기압? 그렇지. 해수의 기압, 해수야? 아무튼 수압 1기압. 그러면 2기압의 압력을 받겠지. 만약에 20m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 20m 들어가면. 됐니? 굉장히 힘들어 알겠니? 그래서 우리 종이야. 됐니? 몸이 좋잖아? 그럼 군대는 어디 가야 되겠어? 설마 그 몸집을 가지고 해군? 이런 어디 가야 돼?
그 몸집을 가지고 공군을 간다고? 어디 가야 돼? 해병대, 특수수색대 뭐 이런 데 가야지. 저 정도 몸매인데, 그지? 하일스 보이가 특수수색대가, 알겠니? 그래서 수색대 훈련을 받으면 메고 안에 들어가요. 알겠니? 그래서 10m, 20m, 30m 깊게 들어간다고. 그럼 사람이 30m 들어가면 어떻게 돼? 엄청난 압력을 느껴요. 알겠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해 줄게. 그래서 10m. 그럼 봐라. 여기서 내가 숨을 들여 마시고 내뱉으면 뭐가 나와야 돼? 공기방울이 나오겠지. 여기서는 조금만 하겠지. 됐니? 그 얘기 하자는 거잖아, 지금. 보이레 법칙. 그럼 여기 오면 아까 여기 몇 기압이었어? 3기압이었겠지? 여기 2기압밖에 안 되겠지? 요만해지겠지. 됐니? 그럼 이게 수면에 나올 때는 어떻게 돼? 여기는 2기압이지? 여기 몇 기압이야? 1기압밖에 안 되겠지? 그럼 기체방울이 어때? 이따만해지겠지? 뭐 그 얘기인 거야, 그 얘기. 그러니까 단어만 알면 쉽게 그냥 보이레 법칙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설명을 해줘봤어. 됐어요? 그런 거 뭐 당연하게 됐니? 팽창한 에어컨 그냥 읽어봐. 비행기로 말 읽으면 되겠죠. 하나만 더 얘기하자. 예전에 시험에 한번 나왔던 건데 여학생들이 이런 거 잘 모르더라. 됐니? 이런 게 생활 속에서 아마 학교 선생님들이 아마 자기 수업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시험 문제로 냈던 것 같아. 지금 여름철이지. 조금 있으면 한여름이 다가오겠지. 그때 어떻게 해? 타이어의 바람을 살짝 빼놔. 알겠니? 됐어? 수용차 있어? 수용차 있어? 자전거? 뭐 형편이 어려워서 수용차 아직 없지? 종이는 수용차 있어? 아, 형편이 우리 연하가 새로 왔는데 우리 좀 형편이 어려운 애들이 많아. 다음에 선생님은 형편이 좋으니까 있어 수용차. 남들이 부를 때 뭐, 왜? 난 형편이 좋잖아. 이것들이 눈빛을 교환하고 있어. 난 좋아. 너 있어? 없잖아. 왜 자동차도 없어? 그래, 형편이 어렵잖아. 선생님은 형편이 좋으니까. 난, 그치? 난 세단이라고 부르는 차가 있어. 나 다음에 한번 태워줄게. 됐니? 근데 어떻게 해? 여름철에 타이어가 빵빵하게 바람을 넣어놓으면 타이어 압이라 그래? 위험하지. 왜? 도로가 너무 뜨겁지. 근데 그 뜨거운 도로를 내가 달리겠지. 그럼 타이어가 너무 열을 받겠지? 그럼 타이어 안에 있는 기체가 팽창하는 압력이 나타나겠지. 잘못하면 타이어가 터지는 사고가 나. 알겠니? 그래서 화물차라든가 큰 화물을 실은 차들이 가끔 타이어 터지는 사고가 고속도로에서 날 때가 있단다. 아, 그런 얘기가 나오면 무슨 법칙하고 관련되는 거야? 보이레 법칙하고 관련돼 있겠지. 됐니? 그건 좀 다른 얘기 할 수도 있겠다. 아무튼 그래. 내가 말을 잘못하면 이것도 샤르레 법칙하고도 연관될 수도 있는데 샤르레 법칙 얘기하면서 다시 얘기해 줄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예를 들 때 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예를 들었는지 수업을 잘 받아야 돼. 알겠니? 수업을 잘 받아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잠깐 보면 엊그제 선생님한테 온 전화 통화 내용인데 어떤 학부모님이 고민이 많아서 선생님한테 이제 전화하신 것 같은데 그 선생님 그 학부모님은 그래. 우리 아이가 알겠니? 현재 고2고 모의고사를 보면 상위 0.1% 안에 들어간대. 거의 다 맞는다는 거지. 모의고사가. 근데 학교 내신 성적이 안 나와서 너무너무 힘들대. 근데 요즘은 내신으로 대학 가야 되니까 지금 진지하게 고민 중이래. 자퇴를 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한테 물어본 거지. 선생님 이제 대치동에서 입상담을 해주니까 왜 우리 애는 내신이 안 나올까요? 선생님이 딱 두 마디 해줬지. 머리 좋죠? 공부 잘하죠? 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 수업을 안 듣잖아요. 걔는 학교 선생님 수업을 안 듣는 거야. 왜? 학교 선생님이 수업하면 다 아는 내용이니까. 학교 선생님 말을 대충 무시하니까. 알겠니?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예를 들 때 교과서에 있는 예만 들면 쉬우니까 자기의 삶과 연관된 경험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얘는 뭐 하는 거야? 저건 나 다 알아. 보일의 법칙이니까. 그리고 수업을 안 들어요. 알겠니? 그러면 아까도 얘기한 거하고 비슷한데 보일의 법칙인지 샤를의 법칙이 경계가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는 거야. 수학이 아니야. 수학은 2는 4밖에 안 되지만 생명과학이나 물리는 안 되지만 화학은 경계가 애매한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내신은 누가 답이야? 그래, 선생님 수업한 사람이 답이지. 내가 그렇게 수업했잖아. 그러니까 내신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내신은 학교 선생님이 답이야.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 때는 학교 선생님이 무슨 예를 들었지? 우리 선생님이 보일의 법칙 할 때 무슨 예를 들지? 교과서에 있는 예는 자동차 충돌할 때, 비행기 이륙할 때 잠수부 헬륨 가스야. 이건 그냥 평범한 예잖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학교 수업은 굉장히 잘 들어야 돼. 그렇게 된 거야. 방금 전에 보일의 법칙, 그러니까 아까 방금 했던 타이어 얘기는 보일의 법칙이나 샤르의 법칙을 갖다 끼워 맞출 수 있는 거야. 자, 계속합니다. 이제부터는 중요해진 거야. 보일의 법칙은 되게 쉬워. 근데 이제 샤르의 법칙은 이것도 쉬워. 근데 내용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조금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일 얘기 끝났어. 이제 샤르리야. 이 아저씨. 샤르라는 아저씨도 어때? 학교에서 많이 나왔던 거야, 중학교 때. 샤르는 뭐한 사람이야? 샤르리라는 사람은 뭐한 사람이냐면 샤르의 법칙인데 이 사람은 뭐한 사람이야? 온도와 기체의 부피를 연구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온도와 기체의 부피를 얘기하는 거야. 기체자 뺀 거야. 온도와 기체의 부피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봐라. 우리는 알고 있는 거지. 상식적으로 잘 봐. 알고 있는 거야. 봐. 여기에 기체가 있어. 그리고 이 기체의 부피는 얼마야? 1기압이야. 그리고 얘 하자. 얘도 1리터라고 합시다. 1리터 1기압의 기체의 부피가 있는 거지. 근데 샤를이 뭐 해봤어? 가열을 해봤네. 얘를 가열을 해봤어. 자, 그러면 지금 또 우리 상식적으로 샤를 얘기하지 말고 가열을 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가열해서 어떻게 돼? 그렇지. 기체 분자 운동 에너지가 커지겠지. 그 기체 분자 운동 에너지가 커지는 거야. 그럼 요 기체 분자 운동 에너지가 커지겠지. 그럼 기체 분자 운동 에너지가 커지니까 이 안에서 얘가 뭐가 커져? 운동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커졌겠지. 그럼 다시 뭐가 커져? 그치, 단위 면적당 발생하는 충돌수가 많아지겠지. 그럼 충돌수가 많아지면 그 안에 압력이 커지겠지. 그 압력이 커지면 어떻게 돼? 부피가 커질 거 아니야. 그래서 샤를은 온도를 올렸더니 기체의 부피가 커진다라는 거. 그걸 증명한 사람이야. 됐니? 보일은 압력을 가했더니 부피가 작아진다는 거고 샤를은 온도를 올렸더니 부피가 커진 거지. 근데 샤를이 위대한 건 뭐가 위대하냐면 이 온도가 상승하면 부피가 커진다는 건 그 당시에 샤를 이전 사람들도 다 안 거야. 근데 샤를의 대단함은 뭐야? 얼마가 올라가는지를 증명해낸 거란 말이야. 엄청난 사람인 거지. 그래서 샤를은 여기가 온도고 요게 부피인데 온도를 올리면 부피가 증가해. 얼마 증가하는지를 알았어. 얼마 증가해? 0도씨 부피에 273분의 1씩 증가해. 1도 올라갈 때마다. 이걸 굳이 식으로 쓰자면 됐니? 부피는 얼마가 증가해? 원래 부피에 증가한단 말이야. 요 증가해. 부피가 증가한단 말이야. 그 증가율을 알아낸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0도씨 부피인데 온도를 가하면 그 0도씨 부피의 증가율을 알아낸 사람이라고. 이 증가율을 얼마 증가해? 저 0도씨 부피에 얼마? 273분의
1씩 증가해. 몇 도 올라갈 때마다? 1도 올라갈 때마다. T도씨 올라갈 때마다. 1도 올라갈 때마다. 그래서 샤를의 위대함은 0도씨 부피에 1도 올라갈 때마다 273분의 1씩 증가한다는 걸 알아낸 거야. 그럼 여기서 위대함은 여기 오는 거지. 그럼 273도가 되면 됐니? 0도씨 부피에 273분의 1씩 올라가. 1도 올라갈 때마다. 273도가 되면 0도씨 부피만큼 올라가는 거야. 그럼 273도가 되면 원래 부피 그리고 그 증가율 같은 부피. 그래서 273도가 되면 0도씨 부피의 몇 배가 되는 거야? 2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 거야. 여기가 0도씨야. 그리고 기체의 부피가 V라면 얼마가 되면 273도씨가 되면 됐니? 0도씨 부피의 2배가 되는 2V가 되는 거지. 물론 546도가 되면 0도씨 부피에 2배 올라갔겠지. 그럼 얼마가 돼야 돼? 3V가 돼야 되겠지. 이걸 알아낸 사람이 샤를인 거야. 그러니까 샤를은 엄청난 걸 발견한 거지. 얼마씩 온도가 올라가? 온도가 올라가면 얼마씩 부피가 증가해? 0도씨 부피에 273분의 1씩 증가해. 1도 증가할마다. 됐니? 근데 이제 여기까지가 샤를이고 샤를은 시작점인 거야. 엄청난 건 샤를이 아니야. 샤를은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증가하고 273도가 되면 0도씨 부피에 2배가 된다 그랬지. 여기에 누가 나와? 켈빈이라는 사람이 나와. 그럼 여기서 켈빈은 뭐라 그러냐면 온도가 올라가서 부피가 증가한다면 온도가 내려가면 샤르는 온도가 올라간 거에 대한 생각을 했는데 켈빈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온도가 내려가면요?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나. 그게 우리 화학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지. 바로 켈빈이라는 사람. 나 봐. 바로 뭐야? 온도가 내려가면 0도씩 부피에 1도 내려갈 때마다 273분의 1씩 감소할 거잖아. 그럼 감소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뭐가 되면 마이너스 273도씨가 되면 됐어? 모든 기체의 부피는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이건 엄청난 발견이지. 두 가지 하는 거야. 여기서 두 가지 하는 거지. 바로 뭐야? 기체의 부피가 왜 0이 될 거냐라는 거지. 지금부터 너무 중요한 내용이야. 나 봐야지. 됐니? 기체의 부피가 왜 0이 되느냐는 거지. 왜 0이 되겠어? 아까 맨 처음에 수업했던 대로 다시 되돌아가 봐. 기체는 끊임없이 뭐 한다? 운동하는데 왜 운동했어? 기체의 운동 에너지 K가 뭐에 비례해? 아, 그 얘기는 안 했나? 온도에 비례해. 이제부터 하는 거야. 온도에 비례하는데 왜 0이 되냐면 마이너스 273도씨가 되면 기체의 운동 에너지가 0이 되는 거야. 그럼 아까 기체의 부피는 아까 뭐라 그랬지? 실제 기체의 부피가 아니라 그 기체가 뭐 한다 그랬어? 움직여서 차지하는 공간이라 그랬었지. 근데 부피가 0이 됐으니까 그 기체가 차지하는 공간이 0이 됐다는 소리지. 그럼 기체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소리잖아. 그렇지. 그래서 샤를의 법칙을 뒤집은
켈빈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마이너스 273 켈빈이 되면, 마이너스 273 도씨가 되면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없다. 그렇지. 0인 거지. 그래. 여기에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 값이 얼마다? 0이구나. 라는 게 정의되는 어마무시한 중요한 사건인 거지. 됐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73도씨가 되면 모든 기체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기체 부피라는 게. 왜? 운동 에너지가 뭐기 때문에 그래? 0이기 때문인 거지. 됐어요? 두 번째. 이 켈빈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도씨라는 온도, 도씨라는 온도는 어떤 온도지? 그래, 물에 어는 점을 0도, 물에 끓는 점을 100도로 해서 걔를 100등분한 거야. 그러니까 도씨라는 온도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아. 그냥 물이 어는 지점을 0, 물이 끓는 지점을 100, 그래서 100등분해서 쓰는 거지. 됐니? 그걸 우리가 무슨 온도라 그래? 섭씨 온도라 그러고. 그 섭씨 온도는 과학하고 관련이 없어. 그럼 뭐랑 관련이 있는 거야? 그렇지. 인간의 삶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온도인 거지. 저 도씨 온도는 과학의 온도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과학을 대입할 땐 저 섭씨 온도를 쓰면 안 된다라고 주장한 거야. 누가? 켈빈이. 알겠어요? 그러면 켈빈은 뭐라 그래? 여기가 0이 돼야지. 왜 여기가 0이 돼야 돼? 모든 기체가 존재할 수 없는 지점. 과학적으로 여기는 절대 돌아갈 수 없는 온도. 절대 존재할 수 없는 온도. 존재 불가능한 온도란 말이에요, 저게. 알겠니? 왜 절대 존재할 수 없는 거야? 모든 기체들이 존재할 수 없는 온도. 여기를 0으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가 과학적의 가장 시작적인 온도가 되고 여기를 0으로 잡는 온도. 그 단위를 뭐라 부르지? 켈빈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0 켈빈. 그래서 과학에서는 켈빈 온도를 쓰는 거야. 됐니? 그리고 이때 온도를 우리 무슨 온도라 불러? 절대 온도라 칭하는 거야. 그래서 절대 온도의 시작점은 어디서부터 온 거야? 샤를의 법칙에서부터 온 거야. 됐니? 그래서 절대 온도는 뭐야? 약자로 쓰면 라지 T라고 써. 절대 온도는. 됐니? 그리고 어떻게 써야 돼? 그건 너무 쉬운 거야. 왜? 마이너스 273 도씨를 0으로 봐야 되니까 그냥 도씨 온도, 섭씨 온도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돼? 273을 그냥 더하면 돼. 너무 쉽잖아. 그래서. 됐니? 그래서 마이너스 273도씨가 얼마가 나오게끔 돼? 0 나오게끔 돼 있겠지. 그 다음에 눈금의 간격은 같이 쓰기로 했어. 같이 쓰기로 했어. 그러니까 0도씨야? 아, 273 켈빈 온도야? 아이고 273 도씨야? 여기다 273 더하니까 546 켈빈이야?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켈빈 온도가 과학의 온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지금부터는 이 책에서는 도씨 온도는 안 나와. 알겠니? 우리가 이거 전에 왜 화학책이 있었지? 요 전에는 어때야 돼? 그냥 도씨 온도를 인정하고 썼던 거야. 요 화학책 전에 거는. 근데 지금 이 순간부터 기체의 성질을 배운 이 순간부터 우리는 도씨 온도를 쓸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무슨 온도를 쓰는 거야? 절대 온도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봐. 선생님 보자. 이거야 이거. 30도씨. 얘 운동 에너지는 기체야. 60도씨. 운동 에너지는 이런 문제가 나올 거야. 뭐 이런 거 봐. 밖에 그냥 A 기체, B 기체, A 기체, B 기체. 그래서 B 기체는 A 기체 운동 에너지가 B의 기체는 A 기체보다 운동 에너지가 2배이다. 이렇게 앞으로 시험 문제 나올 거야. 그래서 B 기체는 A 기체 운동 에너지의 2배야? 안 돼. 운동 에너지는 도씨 온도를 쓰지 않아. 무슨 온도를 써야 돼? 절대 온도를 쓰는 거야. 절대 온도. 그럼 얘를 절대 온도로 고치면
273에다가 30을 더하면 얼마 되겠어? 약 303 켈빈이겠지? 됐니? 그럼 얘는 얼마가 돼야 되겠어? 30만 더하면 되니까 333 켈빈의 운동 에너지를 쓰겠지? 그래서 A보다 B의 운동 에너지 값이 한 10% 정도 큰 것 같아. 조금 더 큰 거지? 2배 될 수 없지? 됐어요? 그래서 아까 앞으로 되돌아가면 모든 기체는 끊임없이 뭐 한다? 운동 에너지를 갖는데 그 운동 에너지가 뭐에 비례해야 돼? 절대 온도에 비례하는 거야. 알겠니?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고? 절대 온도에 비례하는 거야. 운동 에너지는. 알겠어요? 그래서 그 운동 에너지가 0이 되는 지점을 0 켈빈이라는 거야. 그래서 도시로는 213이고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알겠어요? 이제 앞으로 도시 온도는 전부 다 뭘로 바꿔? 절대 온도로 바꿔서 얘기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샤를의 법칙에서 절대 온도까지가 너무 중요한 내용이야. 근데 한번 배워놓으면 어렵진 않죠? 됐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응용도 없어. 여기는 응용 문제도 없어. 너무너무 좋아. 한 번만 배워놓으면. 알겠죠? 그 샤를과 누구 관계. 샤를 나오면 무조건 누구 관계야? 샤를 나오면 무조건 누구 관계야? 온도와 기체의 부피 관계야. 됐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타이어 같은 거 내가 설명할 때 그러니까 걔는 뭣도 되는 거야? 그죠? 샤를의 법칙에다 갖다 끼워넣어도 되는 거란 말이야. 됐죠? 오일의 법칙에다 갖다 끼워넣어도 되고. 자, 계속 갑니다. 그래서 요 식 같은 거 안 외워도 돼? 이거 식 같은 거 안 외워도 돼. 이 식으로 증명한 건 뭐야? 273도씨가 되면 2배가 된다는 거. 요 식 같은 거 안 외워도, 요거는 외워야지. 요거는 상식이야, 이거 상식. 이거 상식이야. 절대 온도는 스몰 t가 섭씨 온도야. 스몰 t 섭씨 온도에다가 213을 더하면 절대 온도가 라지 t가 됩니다. 방금 전에 했던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있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됐어요? 그럼 또 우리는 이걸 부르겠지. 잘 봐. 그럼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지금 학교 내신 말고. 됐니? 우리 면접 문제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중앙대학교 면접 문제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273도가 되면 그럼 산소의 기체 부피, 산소의 부피는 진짜 0일까? 부피가 0이라면 무슨 뜻이야? 그렇죠. 존재가 없어졌다는 거잖아. 근데 샤를의 법칙에 보면 마이너스 273도씨가 되면 산소의 부피는 0이 돼야 되잖아. 그럼 학생이 생각할 때 마이너스 273도가 되면 산소 기체 부피는 진짜 0일까? 학생은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묻는 거야. 너희들이 선생님이 엊그제 저 대치동 세미나에서 뭐 되게 많은 논의를 좀 하고 왔는데 논의라는 건 아니야. 서로의 의견을 얘기한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그 입시 상담을 안 하고 있는데 너희들 거는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못 하고 있는 거야. 왜 못 하는 거야? 5등급제 처음이잖아. 그치? 그래서 서로가 지금 뭐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지. 그래서 근데 이번에 얼마 전에 중앙대학교에서 입시안을 냈어. 이렇게 뽑을게. 그러다가 어때? 정부에서 죽을래요? 하고 해서 한 대 때렸더니 어때? 정부가 저 중앙대가 걷어들였어. 미안합니다. 이렇게 안 할게요. 하고 다시 하루 만에 철회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대학도 모르고 됐니? 대치동에 우리 입시 상담가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지금 미지판이야. 그래서 모인 사람들하고의 논의 끝에 나온 결론은 바로 뭐다? 너희들 때는 거의 내신이 끝판왕일 것이다. 근데 대학 관계자들도 참석을 했는데 그분들이 아마 이런 얘기를 하지. 우리는 내신을 믿을 수 없다. 왜? 서울 대치동의 1등급 애들이 1등부터 10등까지지. 100명 중에. 그럼 저 시골 산속 애들도 1등급이야. 100명 중에 1등부터 10등까지지. 걔네들 같은 내신이잖아. 근데 애들이 같을까 수준이? 근데 이게 옛날에 4%일 때는 저 시골에서도 4%면 100명 중에 4%면 인정하지. 그래도 시골에 들었지만 4%면 100명 중에 4%면 인정할 만하지. 거기도 노력했겠지. 거기서도 괜찮아.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도 뭐야? 지역 인재들
하다 보면 그래도 나쁘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그게 러프해졌어. 10%로. 대학이 야, 씨, 이거는 좀 그렇지 않냐? 근데 어떻게 해? 그래서 다른 걸 하려고 그랬더니 어때? 안 된대. 그래서 대학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바로 뭐야? 면접을 강화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신으로 3배수를 뽑아. 30명이면 1단계 90명 뽑아. 그럼 90명 중에 면접으로 내가 걸러내면 되잖아. 30명을. 근데 그것도 모르니까 뭐 하겠다는 거야? 마지막에? 최저 등급을 걸어버리겠다는 거지. 그래서 아마도 아직 다 발표는 안 됐지만 그렇게 갈 것 같아. 1단계 내신으로 3배수, 2단계 면접, 3단계 마지막에 최저를 걸어버릴 것 같단 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면접이 안 되면, 면접이래. 내신이 안 되면 시작이 안 되는 거지. 됐어요? 됐지? 그래서 2단계에서 뭐 제거하겠다는 거야? 원리를 모르고 그냥 답만 달달달달 외우는 애들, 그런 애들 걸러내겠다는 거지. 3단계에서 뭐 하겠다는 거야? 수능이라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마지막으로 최종 등급으로 걸러서. 대학은 어떤 사람을 뽑기를 원해? 대학은 무조건 뭐 어떤 애를 뽑기를 원해? 그러니까 잘하는 놈들 뽑기를 원하는 거야. 공부 잘하는 놈들. 당연한 거야. 그거는. 그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샤를의 법칙을 배웠으면 샤를의 법칙을 완전히 이해했어? 너 완전히 이해했어? 그러면 산소가 마이너스 213도가 되면 진짜 없어져? 그에 대한 너의 생각은 어때? 어떨 것 같아? 샤를의 법칙에 함정이 있지. 됐니, 한준아? 어떤 함정이 있어? 기체는. 근데 산소, 아까 내가 얘기했지. 산소의 끓는 점이 몇 도야? 마이너스 196도야. 그럼 산소가 온도가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다가 마이너스 200도가 됐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산소는 기체로 존재하지 않아. 마이너스 200도씨에서 산소는 뭘로 존재하겠어? 액체로 존재하겠지. 그럼 산소 액체는 샤를의 법칙에 따르지 않아. 샤를의 법칙은 뭘로만 존재해? 기체에서만 작동하는 법칙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00 몇십 도가 되면 점점점점이 나와버리는 거지. 왜 그런 거야? 이 상태에서 기체가 액체나 고체로 변해버릴 테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73도가 만약에 된다 하면, 만약에 마이너스 273도씨에 도달하게 된다면 산소 기체가 없는 거지. 또는 모든 물질에 기체가 없는 거지. 물질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지. 고체로 있거나 어느 점보다 아래면 액체로 존재하겠지. 그거 아는지 모르는지를 면접 같은 걸로 걸러내버리겠다는 거지.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그래서 샤를의 법칙이었습니다. 조금 썰이 길었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야, 책에. 0도 0켈빈이 되기 전에 액체나 고체 상태로 변하므로 샤를의 법칙이 적용할 수 없으므로 그래프의 점선으로 나타낸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는 거지. 알겠니? 이해됐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공부를 하는 거야. 다 됐습니다. 아이고. 그래, 이걸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걸 식으로 쓰면. 아까 이걸 식으로 써야 되는데 내가 식으로 안 써줬네. 그러니까 지금 샤를의 법칙을 식으로 쓰겠습니다. 식으로 쓰면 기체의 부피는 비례한다. 비례하니까 어디 써야 돼? 이 꼴을 건너편에 있으면 돼요. 온도와 비례합니다. 절대 온도로 비례하는 거니까 대문자로 썼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으면 돼? 여기에 일반 상수값 K가 하나 있으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네가 커지면 K값은 어때야 돼? 일정한 수죠? 변하지 않는 값이죠? 그럼 네가 커진 만큼 얘도 커져야 되겠죠. 너랑 나랑은 정비례할 것이다 라는 거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거 넘기면, 뭐 이거 여기 있는 거야? 이거 넘기면 됐니? T로 뭘 나누면, 부피로 나누면 상수 K가 나와야 된다. 무슨 뜻이야? 일정한 값이 나와야 된다. 상수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니야. 일정한 값이 나오는 거야. 근데 여기에 별표 하나 쳐놔. 학교 선생님들도 맨날 이건 시험에 맨날 내는 거니까 시험 문제가 너무 쉬워서 내가 풀이는 안 해줄게. 됐니? 27도씨 1기압에서 50ml래. 그런데 87도씨에서의 부피는 얼마니? 이렇게 묻는 거지. 됐어요? 나 인싸야?
됐니? 뭐가 허들이야? 뭘로 함정으로 파놓은 거야, 선생이? 그렇지, 뭐야? 기체의 부피와 도시하고는 설명이 안 된다 그랬잖아. 알겠니? 그러니까 저 도시를 뭘로만 바꿔야 돼? 그렇지, 절대 온도로 바꿔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27 도시가 아니라 여기다 273을 더해서 약 300 켈빈이 돼야 되겠지. 됐어요? 근데 아까 내가 뭐라 그랬었지? 여기 식 있네. 됐니? 부피와 온도는 무슨 관계야? 비례하는데 상수값이 있다 그랬지? 됐니? 그러니까 이거 넘겨버리면 어떻게 돼야 돼? 온도분의 부피는 일정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온도야? 절대 온도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 300분의 얼마가 돼야 돼? 50은 여기 써있네. 그래서 여기 뭘로 바꿨어? 300분의 50이 돼야 되겠지. 됐니? 그럼 여기 얼마야? 87 더하기 얼마가 돼야 돼? 270 더하면 더하면 얼마냐? 300 얼마야? 60이야? 360분의 V랑 같아야 되겠지. 그럼 나머지 산수야 답이 나오겠죠.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켈빈 온도 할 때 뭐야? 제발 도시를 뭘로 바꿔라? 절대 온도로 바꿔야 된다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수업 시작할 때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여기는 응용은 없어.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 수업을 잘 듣는 것만 중요한 거야. 왜? 응용은 없어. 알겠니? 응용이 없다 이 단어는 앞으로 쭉 그럴 거야. 알겠니? 몇 주 동안 응용은 없어. 개념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개념만 잘 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너희들이 할 일 별로 없다니까 내가 할 일이 많지. 됐죠? 이거 그래프로 고치면 이렇게 되겠지? 온도와 부피는 무슨 관계야? 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온도하고 부피로 나누면 부피를 온도로 온도를 부피로 나누면 어때? 일정한 값이 나옵니다. 이거 반비례 아니야? 이거 보고 반비례하면 안 돼? 여기 t인데 이게 뭐가 돼야 돼? v분의 1인 거야. 그러니까 마치 반비례처럼 그려놓은 거지. 반비례 아니야? 알겠니? 이 그래프는 없었으면 더 좋겠어. 그지? 너희들 헷갈리지 않게. 사실은 이건 없었으면 더 좋겠지. 이 책이. 됐습니까? 이게 기체의 성질입니다. 하나 더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하네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야. 얘죠? 됐니? 얘. 그러니까 이 얘를 주고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온다고? 내신에서는 이렇게 나오겠지? 바로 뭐야? 다음 중 샤르의 법칙과 관련 있는 것은 또는 얘를 몇 개 주고 됐니? 샤르의 법칙과 보일의 법칙을 골라내는 문제도 나올 수 있겠지? 자, 갑니다. 샤르의 법칙은 온도와 부피니까 봐. 찌그러진 축구공 됐니? 겨울철, 기온이 낮은 겨울철 온도랑 연관되겠죠? 여러분 초등학교 때 쓸 거야. 찌그러진 탁구공에다가 뭐 됐니? 뜨거운 물을 붓다. 온도하고 부피 관계가 되겠지. 풍선에 액체질, 너네 액체질소 뭔 줄 알아? 굉장히 저온의 기체야, 액체야. 그러니까 액체 질소를 배웠다는 건 매우 저온으로 만들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온도와 부피의 관계가 돼야 되겠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죠? 오늘 수업이 대단히 쉬워요. 이런 것들은 개념만 알면 되니까. 됐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